안녕하십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길게 내다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는 꽤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재현한다. 아니면 일본보다 좀 더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얘기도 많고요. 지금 1994년에 터졌던 그 걸프전이었던가요? 그 전쟁 이후에 한국이 1997년 IMF 상황을 겪었죠.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상황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연끌하고 비투했던 무리하게 빚을 냈던 사람들이 대거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이들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잘 견디고 좀 잘 버티면 그래도 그 다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해서 이제 샀던 사람들, 그들이 영원히 몰락하고 영원히 그냥 저 벼랑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운이 좋으면 7, 8년 뒤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길게 생각해도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면 또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 10년을 앞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짝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0년 후에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을 또 견디면 좋겠다라는 거죠. 연끌하고 비투했던 사람들이 정말 빠져나올 길이 없고 영원히 저 절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좀 짧으면 한 6, 7년, 길면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게 되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버티면 한 10년이라고 생각하면 빠져나갈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10년 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2012년쯤에 무리하게 꼭지에서 부동산을 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언제? 2019년, 2020년, 2021년 이쯤에 빠져나왔죠. 그때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또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다음번에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쯤이 되면 대거 몰락하고 무너지고 거품을 다시 일으킬 시기쯤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번에도 이번에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로 대거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나면 또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거품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또 경제적 자유, 부자 얘기하고 파이어족 얘기하면서 성공 얘기하면서 또 엄청 또 떠들어댈 거라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년 뒤에 분명히 또 수작을 벌리는 거죠. 10년이 지나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안 하죠. 관심도 안 갖죠.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10년가량 개고생하면 또 생각하고 또 깊어지면 정말 진지해지고 좀 더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10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족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정하면 또 어쩌면 나름 그래도 지낼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라면만 먹고 산다고 김에 그냥 밥 먹는다고 삶이 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절망이고 지옥 같고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런 바닥을 다지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겪으면 사람이 더 강해지고 더 세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인생은 다 한 번씩 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나중에 또 좀 더 빚 없이 착실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10년 지나면 또 수작을 부린다라는 거죠. 거품을 다시 일으킨다. 탐정이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죠. 나중에 또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또 2030들에게 또 떠넘기는 거죠. 10년 뒤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또 부러짓고
뭐 10억 만들기, 20억 만들기 열풍 이러면서 떠들어댈 거라는 거죠. 2030이 집 없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집을 사라. 부자 되는 길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또 돈 빌려서 집 사라고 떠들어댄다는 거죠. 이게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든 잘 견디고 잘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586들이 대거 MZ세대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신들은 빠져나온 거죠.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 이런 말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돈 벌려오면 물불 안 가리고 악착같이 성실하게 일해야죠. 그래야 겨우 조금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던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남의 얘기 듣고 쉽게 움직이는 건 사실상 바보짓인 거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연끌족들도 이제 서서히 아는 거죠. 이거 잘못 걸려 들었구나. 희망회로 돌려서 받고 싶은 가격, 언론에서 떠들어야 되는 가격이 진짜 가격이 아니구나,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아는 거죠. 재작년에 한 2년 전만 해도 한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9억 5천, 20억을 얘기하고 있고, 또 5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5억이 든 게 지금 20억이 되어 있는 거죠. 5년 전에 2억 하던 집이 지금 9억 10억 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지난 정부 시즌에 벌어졌었죠. 유동성이나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집값 급등한 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절대로 이전 정부가 그걸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왜냐?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이 뭡니까? 허위고 조작이고 가짜인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줬는데도 그걸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 세력들, 사기와 조작가, 자전거래와 담합을 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 또한 전세 자금 대출을 과도하게 해줘서 갭 투기할 수 있는 온상지가 되게끔 내버려뒀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전 정부가 부동산 최고의 거품이 생긴 최악의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일조를 한 거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그 부동산 거품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탄이 돼서 앞으로 터질 거다라는 거죠. 일본의 1990년대에 벌어졌던 버블 붕괴가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죠. 참 황당하고 참 충격적인 일들인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앞으로 10년간은 악착같이 일하면서 살아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 사회 밑바닥일을 다 도맡아서 할 거라는 거죠. 투잡, 쓰리잡, 포잡하면서 미친듯이 일하게 될 거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견뎌야, 그렇게 10년을 지나야 겨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제 파악하고 분수보다 못하게 살고 좀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경제적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겨울이 왔죠. 경제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겨울이 왔는데 좀 더 잘 지내보겠다고 바깥에 뛰쳐나가서 싸돌아다니면 그냥 얼어 죽는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겨울인 지금은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서 틀어박혀서 따뜻한 이불 밑에서 겨울잠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절대 쉽지 않다. 금방 나아지는 거 없다. 금방 힘들어지는 거 없다라는 거죠. 지지부진하게 꽤 오랫동안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렵다라는 거죠. 함부로 남의 개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베스트에 누구 나와가지고 떠들어대죠. 저점 매수 시기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사라.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정권사 앞잡이들도 가짜 전문가들도 매우 불안한가 봅니다. 계속해서 개미들에게 사라고, 저점 매수하라고, 존버하라고, 장기 투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개미들도 반대로 서서히 분위기를 날아가고 주식시장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듯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함부로 남의 말을 듣고 욕심부려서 뛰어들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